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임혁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두 가지 큰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초 이 시간에 이 코너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 이벤트 모두 시장의 기대 내지는 예상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의 금리 인상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이런 사인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이어서 주말에 열린 일본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일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이벤트,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은 스스로 밝혔듯이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디플레 압력에 맞서서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펴왔는데 이 같은 방식은 그 효과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이미 한계에 다가섰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국채 발행의 경우에는 물량 자체도 이제 늘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 막상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돌지를 않고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되는 식으로 환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아예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키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보유한 자금을 중앙은행에 더 이상 예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나 대출 형태로 운영하라, 이런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본은행의 기대인 것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택한 또 하나의 목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엔화 가치 약세 유도입니다. 엔화 가치는 2013년 4월에 일본이 첫 번째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달러당 95엔대에서 계속 하락해서 작년 6월에는 달러당 12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이죠. 중국이 위안화를 사흘에 걸쳐서 4.6% 갑자기 절하를 했고요. 또 작년 한 해 내내 동안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엔화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지난 16일에는 1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15엔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자 일본은행이 마침내 마이너스 금리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금융계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엔화 가치가 이른바 구로다 라인이라고 불리는 달러당 115엔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시중은행들이 일본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살펴보면은 그 자금 중에서 이번 조치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금액은 전체의 12.6%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대에 의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또 경기가 부양되는 그런 효과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환시장에서는 당장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이미 달러당 121엔대로 올라섰고 국제금융계에서는 조만간 달러당 128엔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엔화 가치가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한국 기업들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가장 첨예하게 맞고 있는 게 이제 한국 기업들인데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 덕분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한국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도 이런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임혁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